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오늘 금요기획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놓고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리과정 아시다시피 이 어린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아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만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정부가 하라고 했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좀 분노의 감정까지도 나오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육 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이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좀 소모적으로 이견을 제기하기보다는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다고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하시는데요. 먼저 나오신 분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의 김현국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나오실 분이 성균관대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님인데요. 조금 아마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오시는 대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맞습니다. 시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누리과정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매월 한 20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돼 있잖아요. 29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더 많군요.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자꾸 돈이 없다, 못 해주겠다, 정부는 해라,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사회가 4년째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요. 네. 원인은 크게 봐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책임 정치 실종.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건 국무위원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결정했거든요. 근데 재원은 100% 시도교육청이 부담해라. 네. 예. 이런 상황이고요. 둘째는 학생교육계의 축소입니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국세청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재정, 초중고 학생에게 들어가야 할 교육기회를 빼내서 네. 지금 4년째 누리과정을 돌려막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뭐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더 갈 수도 있는 목들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돌려막아주고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학생 예. 1인당 60만 원 정도 교육재정, 교육기회 위기를 겪고 있죠. 누리과정에 예. 4조 원 정도 네.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지방채도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더 발행할 수 없는. 네, 2011년에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방채를 발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누리과정 떠안고 지금 4년 만에 지방채가 10조 원을 넘었어요. 네. 이제 더 이상은 빚을 낼래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이 예산 편성 떠넘기기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작년에 왜
예산 편성 0으로 했던 네네. 그런 교육청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이맘때 예. 2015년 예산 편성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도 많이 다뤘어요. 예. 근데 하여튼 결론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디는 2달, 어디는 6달 정도만 우선 편성하자. 예. 그리고 이제 국고가 4천억 원 정도를 목적 예비비로 네. 보조하자. 근데 4천억은 10%밖에 안 되고요. 한 60% 되는 2조 6천억 네. 정도를 이제 시도교육청 기존 재정에서 부담을 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한테 갈 교육 재정을 네. 빼가지고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누리과정으로 가면서 못 받은 복지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교육 여건이 누리과정 때문에 4년째 네. 초중고 교육 여건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교육 여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교직원 대 학생 비율 예. 이런 게 전혀 개선 안 되고요. 뭐 시설 개선 네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거의 동결한 상황입니다.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늘 재정이 뭐 편성이 안 돼서 이거 좀 고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 들었지만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도 어쨌든 그랬는데 돌려 막았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게요. 예. 지금 국회 양당 협의 과정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이 대부분 시도에서 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국회가 그걸 해결하기에 실패할 위험성이 더 크지 않나. 방법이 그런 없다. 전망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양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길이 조금 막히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일찍 잘 맞춰왔습니다. 나오셨으면. 네. 이제 이 누리과정 이 예산 편성 때문에 보육 대란이 걱정이 되고 있다. 네, 뭐 네. 이 얘기는 들으셨을 테고요. 저희가 그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국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의 책임을 넘기는 문제라든지 또 이게 국회에서도 결국은 못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양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4일까지 아마 뭐 여야 합의를 이룬다 뭐 어쩐다 이런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게 24일인데 실제로 보면 24일 안에 뭐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련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작년에도 네. 보면은 문제가 됐었을 때 예. 초기에 아마 일시적으로 그게 뭐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미리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걸 조정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일정 시간을 벌어서 다시 또 한번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에 가서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일단 가져봅니다.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떻게든 돼서 내년에도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누리과정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예. 기재부에서 네.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반영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하다 보면 정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보면은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일정 부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뭐 완전히 지금처럼 뭐 안 된다 이런 불안감은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은 또 내년 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고 나면 3부가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지방 그 교육청들이 예산을 많이 메꿔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네. 예, 중앙 정부가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거는 적절한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감들도 좀 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거요? 예. 그 작년도 관련돼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네. 쓰고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 남은 예산이 무려 그 2조 한 57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겠죠. 그렇죠. 예. 전체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17개 시도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활용이 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1조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이거 네.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교육감들이 이제 명분상 놓고 보면은 이걸 우리가 만약에 써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또 교육부는 우리한테 돈 안 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래요?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들하고 예. 관련돼 있는 부분이 서로 힘겨루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게 1조 8,500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는 네. 전체니까 네. 이게 차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조 8,500억이라고 하는 거는 17개 예. 시도에서 이렇게 쭉 나눠보면 네. 대체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보육료가 한 3,800억 정도 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필요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근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예. 시도교육감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제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김인경의 생생경제 3부 금요기획이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보육대란에 대해서 김현국 미래와균형 정책연구소장님 그리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요기획은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 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김인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은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난리인데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문제인데 작년에 이어서 또 그러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국 미래와균형 정책연구소장님 나오셨고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각각의 말씀들을 좀 충분히 들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미래와균형 연구소의 김현국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교수님, 양정호 교수님 얘기하시기로는 이렇게 돈이 남는 돈이 있는데 안 쓴다라고는 하세요. 근데 보면은 보통 교부금인가요? 네네. 그걸로 지금 교육부에서 충당을 하라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국회가 각각 고유 역할을 해야 네. 사회 체제가 유지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2월 하는 재정이 3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근데 그 3조 원 중에 2조 원 정도는 보통 학교 공사 비용 같은 게 당해년도에 못해서 넘어오는 돈이죠. 네, 예. 이건 다른 데 쓰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당 목적대로. 공사에 예. 써야 되죠. 예. 1조 원 정도가 이제 불용해서 넘겨오죠. 근데 1조가 넘어오건 1,000억이 넘어오건 지방자치 재정입니다. 네. 중앙정부 공직자가 어떤 사업에 써라. 그것도 교육과 현행 정부조직법을 정면 위반하는 어린이집 보조를 해라. 그게 이런 왜 이야기는 법을 왜 위반하게 되는 거죠? 정부조직법에 예,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예.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청, 도청이 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재정은 초중고 학생한테 쓰게 되어 있죠. 그 경계를 넘는 불법을 자행해라. 그것도 네.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예.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국 그 사회 체제를 네. 이거 뭐 중단시키자 하는 발언과 같습니다. 어쨌든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까는 아까도 얘기하시고 지금도 얘기하셨지만은 중앙정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네. 중앙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는 이런 좀 불합리성, 이게 위법성이겠죠. 예, 그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로 대부분 정리되어 있고요. 네. 중앙정부 사업은 국고로. 국고가 내년에 390조 정도 되죠. 근데 그걸로 쓰면 되지. 네. 지자체의 2월금이 얼마냐. 예. 뭐 이걸 또 중앙정부 원하는 대로 써라. 이런 분들은 솔직히 공직자 자격이 있나. 근데 그런 뭐 얘기는 지금까지 의심스럽죠.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은 해야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중앙정부 사람들은. 네. 지자체도 예. 이제 국회가 합의해서 법률로 정한 거, 그건 지자체도 다 네. 따라야 되죠. 근데 누리과정은 모든 법률에 이제 중앙정부하고 네. 시도청, 예. 시군구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뭐 예산 편성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 지방교육청이 네. 그러면은 차등 지원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 중앙정부도 보육료 지원 방식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재정비 하자. 뭐 이런 걸 인정하고 있죠. 네. 최근 몇 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썼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률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출산율 회복되지 않았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저출산 위기 처했다가 극복한 경우가 꽤 있죠.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의료비 지원, 네. 뭐 여러 가지 종합 패키지를 추진했는데 이런 보육료 관련되는 걸 봤을 때 한국처럼 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면 기관으로 29만 원, 네. 가정에서 키우면 10만 원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대부분 국가는 부모에게 20만 원 또는 네. 30만 원을 직접 보조하고 예. 아동 수당으로 그 아동 수당 가지고 뭐 유치원에 갈 거냐 가정에서 키울 네. 거냐 뭐 이거는 선택하도록. 민간이 결정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정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하던 얘기 좀 마무리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시죠. 네. 지금 소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그거예요. 네. 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그 돈을 또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세웠던 네. 누리과정에 쓰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위법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보기 나름일 것 같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보육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중앙의 문제만 있냐. 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감이나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시장 또 뭐 선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어린 학생들의 네. 이런 표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놓고 봐서는 정부 중앙이라고 하는 문제,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칸막이는 거의 뭐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의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시도의 예산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 특히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13개 있는 교육감들은 그거는 진보라고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 그게 진보 교육감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4개 일반 교육감들은 우리가 보육료에 대한 편성을 하겠다 예산 편성을 네. 하고 나머지 13개 관련돼 있는 진보 교육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우리 편성하겠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예.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교육감들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이 없는데 급식은 정부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거는 본인들은 급식 사업에 해당되는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예산이 급식이 우선인지 보육이 우선인지에 대한 우리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프랑스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같긴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급식이라고 하는 걸 전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일정 수준에 대한 거를 돈이 안 된다. 예를 들면 150만 원 네. 월세 미만이면 예. 정부에서 다 하지만 무조건 해주고. 나머지 해당되는 예. 거는 가장 많이 내면 우리로 따지면 한 8,000원, 10,000원대 이렇게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들이 뭐가 예. 우선인지 판단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양정호 교수님은 누리과정 예산이 진짜로 뭐 그렇게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차등 지원이라도 해라라는 말씀이시기도 한가요? 그 차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 좀 애매할 것 근데 같고요. 지금 약간 급식 얘기를 해주실 네, 때 급식 예. 관련돼 있는 예. 거는 정부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차등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은 급식을 좀 낼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관련돼 있어서 그 보육료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충분히 네. 그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논리가 시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낸 세금의 20.27%가 이제 시도교육에 가는 거예요. 네. 그 예산에 해당되는 것도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시도교육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대로 더 주고 예? 나머지 부분 안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리한 거는 우리한테 가져갈 테니까 하고 우리한테 뭔가를 더 가져가도록 불리하게 하는 거는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토끼는 더 가지고 있어서 예금은 더 네네. 하고 나머지 정부에 줘야 될 돈은 그거는 내가 그것도 가져가겠다. 이런 두 가지를 다 챙기는 심보가 그런가요?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뭐 이해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단적인 같습니다. 얘기를 하나를 얘기를 하면 네. 그 서울시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들이 되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죠.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한 학교에 많이 지원한 경우에는 1억 가까이 지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썼냐? 나중에 감사를 한번 해봤더니 선생님들이 한 50여 명이 노트북을 새로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뮤지컬 보러 다 가신 거예요. 이거는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감사 내용을 공개를 했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감사원에서 감사가 세부 감사가 다시 또 진행이 되는데 예. 아니 이런 돈 좀 아끼고 그 부분에 돈이 있는 거를 알겠습니다. 보육료나 이런 데 하시면 되지. 네네. 그러니까 저보고 이거를 가계부 잘 짜가지고 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와 균형의 김영국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지방교육청 재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모자라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라라고 갔던 거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지방 정부의 또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잖아요. 예, 예, 그 부분 지금 설명을 좀 마지노 해주시죠. 선입니다. 예. 그 시도교육청 재정 이게 지방교육재정 그러고요.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60조 원 중엔 지연 말단적인 비효율적 요소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1억 원, 2억 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조 원 정도 되는 걸 초중고 학생 교육기회로 법대로 쓸 거냐, 네. 중앙정부 결정대로 누리과정으로 전용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근데 시도교육감들 중에 무상급식은 찬성하고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 여당이 가끔 주장하는 게 페이고 원칙. 예. 그걸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정책을 예산까지 다 결정한 사람이 재원까지 책임져라. 네네. 이거죠. 그렇죠. 무상급식은 교육감이나 시장 군수구청장들이 공약하고 빚 낸 곳이 거의 없이 자기 재정을 혁신해서 100% 부담하고 있어요.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 정책 누리과정 중단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공직자들만 일부 공직자들은 누리과정을 결정하고 네. 중앙정부는 돈 안 내겠다. 시도교육청이
그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네.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하는데 시도교육청 재정 어딜 봐도 4조 원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교직원 인건비예요. 4조 원 넘는 덩치가 되는 건 온갖 분야에서 골고루 줄일 수 있겠지만 예. 한 가지만 든다면 교직원 연봉을 한 20%씩 감축하면 가능합니다. 인원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원하거나. 근데 그건 너무 실제로 극단적인- 불가능한 경우죠. 예,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경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게 보수적 입장인 것처럼 말씀을 가끔 하시죠. 프레임이 근데 좀 짜져 있는 경우가. 보수 예. 세계 보수 정당의 원조가 아마 영국 보수당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동의하실 텐데요. 영국 보수당이 작년에 전국 차원에서 중앙정부 재정으로 네.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요? 아니요. 지방정부, 영국도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했었어요. 예.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예. 데 있고. 근데 보수당 정부가 최근에 재집권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에 무상급식보다 이런 학생 공짜 점심보다 네. 더 중요하고 경제성 높은 투자가 없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고로 학생 1인당 189만 원씩 예. 국고를 투자해서 무상급식을 지방이 하던 걸 중앙정부가 떠맡았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 교육복지 줄이자는 건 한국에서만 일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주장하고요. 예. 독일이 보수 정권 중에 가장 안정적이죠, 지금. 근데 독일도 모든 지역의 대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복귀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양재호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영국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이렇게까지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더 적극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의 뉘앙스 중에 하나는 누리과정을 할 거면은 진짜 국고 지원이라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다는 제 개인적인 좀 해석은 들었어요. 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서는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김영국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예. 그 한 가지를 원칙은 합의하면 됩니다. 예를 어떤 들면 원칙이요? 뭐냐면 돈이 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기본 원칙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다. 그러면 학생 수에 맞춰서 관련돼 있는 예산 배분 관련되는 거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 지금 학생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남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남는 부분을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안 주고 가지고 있게 된다면 지금엔 4조가 됐든 뭐가 됐든 해당되는 거는 한 3, 4년이면 다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지금 줄어드는 감소폭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가 낸 세금의 20.7%에 네네. 해당되는 부분이 여윳돈이 좀 생기게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시도교육감들하고 정부하고 분명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20.27% 그 교부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교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지방에 있는 시도교육청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구조로 해서 그대로 달라. 예. 우리가 인원수가 줄건 말건 상관이 예, 예. 없이 그렇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뭐 1,000조다. 그럼 거기서 20.27%를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사실 예산이라는 건 줄여버리면 더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을 합의하지 않고 예. 20.27%라고 하는 예산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다 주고 나머지 거는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앙정부에 있는 그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합의를 못 하죠. 왜냐하면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네. 그 예산에 있는 걸 받아서 뭘 하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도교육청이나 시도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는데 저는 이것도 불필요한 너무 인력이 많아요. 왜요? 지금 보면은 본청이라고 하는 서울시 보면 서울시 교육청의 인력만 따져봐도 한 뭐 300에서 400명 많이 보면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이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 학교에 뭔가를 제출해라 뭐해라 이런 요구만 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걸 학교 현장에 좀 내려갈 수 있는 인력을 좀 줄여서 이
비용을 감소시킨다면 충분히 학교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게 되지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서류 뭐 끄적끄적 하게 되면은 네. 밑에 학교는 쭉 쫓아오는 그런 낭비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도교육감이나 중앙정부나 분명히 하나의 원칙에 서로 합의가 한다면 네. 합의점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들도 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건 이루고 이건 더 주고 저건 내 거니까 갖고 이런 논리보다는 예. 하나의 잣대로 원칙을 세우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질문을 제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1분 정도의 답변 기회가 있으신데 아까 그 전용 문제를 김영국 소장님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초등 고등 학생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전용되는 형식으로 누리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울시 예.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하는 올해의 2,525억입니다. 이건 유치원 관련돼 있는 비용은 이미 했고요. 보육력에 있는 3,807억 원을 지금 배정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유치원 관련돼 있는 비용은 별도고 보육력 관련된 건 별도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예전에 많이 정비된 측면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 관련돼 있는 건 뭐더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배정을 하나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보육력 관련돼 있는 것도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잘못하는 부분은 네.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유치원 관련돼 있는 걸 유보를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아와 보육. 유아와 보육을 예. 통합을 해서 그 관련돼 있는 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묶어서 진행하는 예. 게 맞고 시도교육감들도 그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도교육감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성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 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잘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행선을 그리고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누리과정이 시작됐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하고 안 되면은 실효성을 할 수 없다면은 또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저희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 보육료는 무엇이다 라는 그 정의 속에 본인의 주장을 담아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와 균형의 김영국 소장님. 누리과정 보육료는 네네. 무엇이다? 학생 부담 60만 원이다. 그건 무슨 말이죠? 누리과정은 이 교육재정은 지금 시간이 중간에, 많지 않습니다. 예, 네. 중앙정부 교육청은 다 예. 중간 매개고요. 예. 최초로 국민들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네. 귀착은 예. 학생 교육기회예요. 예. 근데 지금 누리과정을 결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예. 초중고 학생들이 매년 1인당 60만 원씩 교육기회 피해로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예, 부담하고 저 있는 시간이 거죠. 다 끝나서요. 네. 예, 양정호 교수님, 누리과정 보육료는 무엇이다? 물론 30초 남았나요? 아니, 30초까지도 없습니다. 제가 10초 짧게 쓰겠습니다. 예,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교육감들 마음이다. 괜히 뭐 이렇게 저렇게 고집 피우시지 말고 네. 해결책을 찾으시면 그 길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두 분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누리과정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